이번 시간은 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진단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진단 방법은 하지 직거상 검사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하지를 들어 올려 통증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상인 경우 70도 이상이나 요추 추간판 환자의 경우에는 60도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 조영술을 이용해서 추간판 탈출 위치를 확인하고 CT나 MRI를 통해서 미세한 추간판 탈출 증상을 사용합니다. 근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 환자의 간호로는 수술 전에는 통나무 굴리기법과 앵클 펌핑 운동을 교육시킵니다. 수술 과정과 수술 후 간호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하며, 수술 후 간호로는 수술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침상에 똑바로 누운 체위를 유지하고 단단한 침료나 규칙적인 CMS를 사정하고 침상 머리를 높이지 않고 평평하게 유지합니다. 머리는 항상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상승시켰지만, 허리의 경우에는 척추의 경우에는 침상 머리를 올리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통나무 굴리기법으로 체위를 변경하며 의자에 비스듬히 앉는 자세를 피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야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필요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침상 안정은 4일 이상 하지 않고 서서히 걷는 운동을 하며 4일 이상 침상 안정을 하는 경우에 회복이 늦어집니다. 주에 2, 3회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며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브레이스나 코르셋 처방 시 침상 밖에 나오기 전에 착용하도록 교육하며, 보조기를 사용해 증상이 완화되면 제거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통나무 굴리기법과 브레이스 착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관련된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척추 추간판 탈출증 검사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붙여드리겠습니다. 답은 5번 하지 직거상 검사, 바로 앞에서 나왔죠. 61번 다음 중 원추 원발 탈출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같은 문제죠. 답은 4번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 나오기도 하고 척추 원발 탈출증이라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변명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시의 통증 방사는 무엇인가? 5초 드리겠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내 수액이 섬유용을 뚫고 탈출을 일으켜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으로 서비컬 5, 6번, 룸바 4, 5번, 룸바 5번에서 S1에 호발하면 요추 추간판의 경우 하부 요통, 침범된 등과 같은 사지 압박, 감각 장애를 느끼며 허리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방사하는 통증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허리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방사됩니다. 63번입니다. 요추 간판 탈출 환자에게 보조기를 적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답은 4번 요추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이죠. 64번 척추 요합술을 받는 환자의 간호는 무엇일까요? 수술 직후부터 자위를 취하며 하지 통증이 있어도 운동을 하게 한다. 척추 굴곡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한다. 침상 밖으로 나올 때 보조기를 착용한다. 발가락 감각 소실은 정상이라고 알려준다. 답은 모두 다 알겠죠. 4번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척추는 브레이스 보조기와 하지 직거상 검사가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96번입니다. 척추 요합술 환자의 간호 중재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답은 4번 2시간에서 4시간마다 통나무 굴리기법으로 체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수술 당일에 조기 이상은 하지 않고 2에서 4일 정도 후에 조기 이상을 하며 걷도록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 30도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척추 환자는 머리를 상승하지 않습니다.
척추 3, 4번의 손상 대상자가 2번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자의 신체 가동 가능성에 대해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추 3, 4번의 손상의 경우에는 상체는 정상적으로 기능이 가능하지만 하지에 마비가 보입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도움을 받아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67번입니다. 요추 수술에 가능한 자세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5초 드리겠습니다. 요추 수술 환자는 규칙적인 CNS를 사정하고 침상머리를 높이지 않고 평평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통나무 골리기법으로 체위를 변경하며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필요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PCA를 수술 후에 12시간에서 24시간 유지합니다. 앙하이로 단단한 침료를 사용하며 침상 안전을 위해 4일 이상 취하지 않도록 주에 2, 3회 정도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즉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을 운동을 권장합니다. 복대나 코르셋 처방 시 침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착용하도록 교육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 의자에 앉아 TV 보기입니다. 앉는 자세는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앉지 않도록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척추 쇼크와 자율신경 반사 부전입니다. 척수 쇼크는 외상 직후 상하의 운동신경원의 전달로가 파괴되었을 때 일어나며 저혈압, 섬해, 유한성 마비, 손상 이하 부위의 반사가 소실되며 마비성 장폐쇄, 감각 상실, 손상 부위 이하의 통각, 온각, 촉각, 압각, 위치감이 상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반사 부전은 T6번 이하의 손상에서 대뇌에서 교감신경의 통제 불능 척추 손상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데 원인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찬 경우 요로 감염이나 출혈성 방광염과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고혈압, 박동성 두통, 섬해, 과다 발한, 흐린 시야, 복시, 척추 손상 이하의 냉각, 창백, 소름, 끼침 등이 있습니다. 응급관리로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방광에 소변이 찬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돈요견을 꽂아서 방광팽만을 멈추게 해 주어야 하며 분변 매복 즉시 제거해주고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 반사 부전으로 T6번 이상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소변, 돈요관을 삽입하거나 돈요관이 막혔거나 꼬이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척추 손상의 분류입니다. 척추 손상은 과골골 손상, 과신전 손상, 압박 손상, 회전 손상, 관통 손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과골골 손상은 갑작스러운 속의 결과로 정면 충돌할 때 발생하며 머리와 목은 과다하게 앞으로 굴곡된 후 후방에서 과신전 추간판의 골절 탈골을 초래합니다. 목에 5, 6번에 오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갑자기 감속을 해서 정면으로 충돌해서 유리창으로 머리가 부딪혀졌을 때 목이 과굴곡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신전 손상입니다. 차에 후미를 들이받거나 낙상으로 턱이 심하게 맞는 것과 같은 가속 손상으로 척수의 완전 절단으로 서비컬 4, 5번, 소라식 12번에서 룸바 1번에 의미하며 이거는 앞에 말한 것처럼 차가 뒤에서 받았을 때 목이 뒤로 꺾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박 손상은 심한 수직력에 의해서 척추골이 굽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파열된 상태로 다이빙이나 추락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회전 손상은 머리나 목의 간 측면 골절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하며 연조직 손상은 1차적인 손상입니다. 관통 손상은 칼이나 총알이 척수에 직접 접촉해서
발생하며 자상이나 열상, 압박에 의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경추가 손상된 환자에게 행해야 할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경추 손상 간호 중재로는 즉각적인 처치로 손상 1시간 이내에 간호를 수행해야 하며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거나 신체 선열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추에 부목을 대거나 머리를 고정대에 이용합니다. 기도 관리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목과 척추를 고정한 자입니다. 51번 경추 손상으로 수술한 환자 수술 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 호흡입니다. 경추 수술 후 간호로 경추 손상으로 수술한 환자는 호흡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높은 곳으로 추락하여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척추 손상의 원인은 교통사고, 추락, 낙상, 폭행, 좌상, 운동 손상 등에 있으며 증상으로는 손상 부위 이하의 운동, 감각, 반사 기능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증상으로 통증, 지각 이상, 감각 상실, 운동 변화, 마비, 의식 상실이 있고 자율신경 증후군으로 척추 소크나 자율신경 반사 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중재로는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선체 선열을 유지하며 업어서 옮기거나 무리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척추 손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고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도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답은 4번 똑바로 눕히고 가만히 있게 한다입니다. 53번입니다. 2층에서 떨어져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할 중재는 어떤 걸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척추 손상의 간호 중재로는 즉각적인 처치로 말한 것처럼 손상을 1시간 이내에 처치해야 하며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신체 선열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경추 부목이나 머리 고정대를 이용하며 기도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답은 3번 환자를 평평하게 딱딱한 곳으로 눕히고 목과 척추를 고정한다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증후군입니다. 첫 번째, 전 척추 증후군 가장 흔히 발생하며 경추의 급성 굴곡 손상으로 초래됩니다. 종양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발생하며 척추 정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는 상지보다는 하지가 더 심합니다. 중심 척수 증후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중년 또는 경수 부위 과신전 손상을 받은 노인에게 발생하며 보통 서비컬 5번에서 7번에 호발합니다. 장과 방광 기능, 성 기능 장애를 동반합니다. 측방 척추 증후군입니다. 척추의 반에 손상을 입는 편측 절단 시에 발생하며 칼로 찔리거나 총상이 입힌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방 척수 증후군입니다. 척수의 후각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초래하며 후척수 동맥의 손상, 압박 또는 디스크 탈출에 초래되며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척수 원수 증후군입니다. 척수의 끝부분이 요추 1, 2번의 콘 모양의 손상으로 골절이나 추간판 탈출에 의해 발생합니다. 후유증으로 요정체나 관략근의 긴장도 손실, 변비, 발기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후군입니다. 말초로 구성된 요추와 천추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며 신경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허약이나 무감각 통증이 흔히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중심 척수 증후군의 경우 협착증인 환자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추간판 탈출증이나 골절의 경우에는 척수 원수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주면 전척수 증후군, 중심척추 증후군, 측방척수 증후군, 후방척수 증후군, 척수 원수 증후군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왔으며 촉각과 진동각, 통각, 운동각 등이 어느 정도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운동장애가 있는지 상체에 있는지 하체에 있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54번 척추관 협착 증가 경수부 경추의 과신전 손상으로 받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며 C5에서 7번 손상이 자주 옵니다. 운동장애는 상체 하지보다 심하며 상체 말단 부위 마이가 끝납니다. 방금간의 장애 기능을 종방할 수 있는 불완전 척수 손상은 어떤 걸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었나요? 답은 2번 중심척수 증후군이죠.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중심척수 증후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척수 증후군의 경우에 경추의 급성 굴곡 손상의 경우, 후방척수 증후군인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 측방척수 증후군인 경우에 칼로 찔리거나 총상, 척수 원추 증후군인 경우에 골절이나 추간판 탈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신경 반사 T6번 손상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자율신경 반사 항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원인은 방광 팽만과 장팽만, 직장이나 항문의 심한 자극, 욕창, 경련, 통증, 음경의 압박, 살 속으로 파고드는 발톱, 복부 이상, 자궁 수축, 방광 결석, 꺾이는 후, 성관계 등의 감각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으로는 고혈압, 박동성 두통, 손상 부위 위축의 홍조, 털세움, 발랑, 코막힘, 동공 확장과 어른거리는 시력, 섬해, 불안, 오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호겠죠. 즉시 배뇨관을 삽입하고 배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배뇨관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를 즉시 사정해야 합니다. 머리를 45도 정도 높이고 응급으로 항고혈압제를 정맥으로 투여하며 압박하는 옷이나 신발을 벗기고 혈압을 2, 3분마다 사정하고 안정될 때까지 관찰하는 간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척추 손상 척수 수술을 한 대상에게 시행해야 할 가장 적절한 간호 중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체위 변경 시 통굴리기로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손상은 자율신경계 이상 시 사정해야 할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방광기능 사정입니다. 흉추 4번 손상을 입은 환자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사정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으로 간호 중재는 안면 홍조, 맥박 40회, 수축기 250, 유치전을 통한 시간당 흡연량 100ml 어떤 걸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 돈요관의 개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삽입물이 있으면 그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확인해 줘야 하는 게 1번입니다. 돈요관 개방 유지를 위해서 시간당 혈압과 시간당 소변량이 비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우선 돈요관의 개방성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해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 나타나는 손상 부위는 어떤 부위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율신경계 반사 이상은 T6번의 이상 손상 시 85%로 환자에게 자율신경 과다 반사 반응이 관찰되며 T6번 이상이기 때문에 T7번도 해당되겠죠. 자율신경 과다 반사로 고감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심맥관계 반응이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쇼크가 해결된 후에 일어나고 방광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간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59번입니다. 척추 3번이 손상된 환자에게 심한 고혈압과 박동성, 두통, 호소하는 등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광팽만을 사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제 척추와 관련 척추는 마무리됐고 나머지 신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장애는 요골신경장애, 상한신경성, 정중신경, 척골신경, 대뇌신경, 대퇴신경, 비골신경, 자골신경이 있는데 각각의 신경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중에 척골신경의 경우에 척골신경 마비시 갈기손이나 프라망 징후가 나타나며 갈기손 눈손가락의 굴곡과 골격근의 위쪽으로 독수리 손과 같이 나오며 프로망의 증후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종이를 잡을 때 엄지의 말단 부분이 오그라지는 것처럼 굴곡되는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척골신경은 갈기손과 프로망을 항상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척추 종양입니다. 척추 종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종양 증상 징후 간호입니다. 증상 징후는 통증과 비정상적인 반사가 동반된 사지의 마비, 무력감, 감각 소실, 방광 기능 이상과 변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치료는 가능한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척수 압박, 응급 상황일 때는 덱사메타솔을 과량 투여합니다. 간호료는 불안정한 완화와 통증 완화, 감각 변화에 대한 부상, 배뇨 조절의 획득, 수술 후 간호로 수술 부위 출혈과 내적수의 누출, 감염의 징후를 관찰하며 수술 부위 드레싱은 깨끗한지, 건조하게 있는지를 유지를 잘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척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